안녕하세요, 여러분. 대한민국 폐막여행, 오늘은 충청북도 진천에서 막을 올리게 됐는데요. 제가 지금 서 있는 이곳은 독립운동가 이상설 선생님의 복원된 생가 앞입니다. 헤이그 특사로 파견돼 우리나라의 독립을 호소하던 그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고제 이상설 선생님은 이곳 충북 진천에서 태어나 자랐습니다. 조선의 마지막 과거에서 급제했지만 관직에 머문 시간은 그리 길지 않았다고 해요. 특히 이상설 선생은 관직을 버리고 만주 용정에 도착하자마자 서전서숙이라는 근대 학문 교육기관을 직접 세워 운영하셨다고 합니다. 독립을 위해서는 민족교육과 함께 새로운 학문을 익히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셨다는데요. 정말 대단하시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상설 선생 같은 경우에는 용정에서는 서전서수, 그러니까 교육을 학교도 만들었고, 그리고 연해주에서는 대한광복군 정부에서 첫 임시정부를 만들기도 하고, 독립운동의 어떤 요람, 산실 그런 것들을 만드셨던 분이 인재 양성을 하신 분이죠. 그래서 사실은 그런 상상을 가끔 해봤어요. 독립이 됐을 때 살아계셨다면 과연 누가 우리 민족의 지도자가 되어야 할까?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사람들은 당연히 이상설 선생을 몇 손가락 안에 꼽았을 것이다. 독립운동의 인큐베이터를 만드신 분인데. 이상설 선생님의 생가 옆에는 이렇게 유물전시관도 마련돼 있습니다. 그에 대한 신문자료나 각종 사진들이 전시돼 있는데요. 소박하지만 이상설 선생님의 업적에 비해 조금 초라해 보인다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래도 복원된 생가를 둘러본 뒤에 이 전시관까지 들른다면 그의 업적에 대해 더욱 깊이 있게 알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와, 당당한 포즈로 멋지게 서 계신 이상설 선생님이 바로 여기 계셨네요. 헤이그 특사 중 한 분으로만 알고 있던 이상설 선생님이었는데 이렇게 실제 모습을 담은 동상과 생가를 보며 그의 삶을 돌아볼 수 있어 더욱 기억에 남을 듯합니다. 그래서 이상설 선생님에 대한 어떤 미안함 그런 게 항상 많았는데 2019년도에 이제 우스리스크에 이제 1917년대 돌아가시고서 이제 유해를 뿌렸잖아요. 나라 잃은 백성이 뭐 돌아갈 땅이 어딨냐 그러면서 이제 자기를 유해를 뿌리고 뭐 독립운동에 매진해라 그런 유언을 남기고 돌아가셨는데. 헤이그 특사 갔다 와서 계속 독립운동 하시다가 그래서 이제 유해 뿌린 장소에 갔었어요. 그 유업이 앞에서 이제 한 100여 분의 교사분들한테 우리 이렇게 잊혀져가는 독립운동가를 좀 우리가 잘 발굴해서 학교 교육을 하자. 그렇게 해서 이제 멘트도 하고 설명을 하고 나서는 조금 빚진 느낌이 덜했는데 그 진천 생가에 가보고 기념관에 가보니까 정말 우리나라 역사 근현대사 인물 중에 저렇게 초라한 유물 전시관이 있을 수 있을까. 그리고 기념관도 아직까지 건설도 안 돼 있고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진천에 위치한 이상설 유적지에서 조금 떨어진 이곳, 바로 손병희 유적지입니다. 결의의 가슴에 독립정신을 일깨워주고자 만세를 꼭 외쳐야 한다고 말씀하시던 손병희 선생님, 너무 멋진 말씀이시지 않나요? 손병희 선생님의 삶을 둘러볼 수 있는 이곳을 함께 걸어보도록 합시다. 와, 너무 멋지지 않나요, 여러분? 태극기 32개가 함께 펄럭이는 모습은 처음 보는데요. 정말 한국인으로서 가슴이 뜨거워지는 광경인데요. 아마 여러분도 이곳에 직접 와서 보시면 분명 그렇게 느끼실 거예요. 조금 전에 함께 보셨던 태극기의 수가 32개라는 것 기억하시나요? 여기 손병희 선생님 동상 옆에 있는 태극기까지 총 33개의 태극기가 이곳에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민족대표 33인을 상징하고자 했기 때문인데요. 동학 3대 교주이자 3.1운동 당시 민족대표 33인의 필두였던 손병희 선생님, 정말 멋지십니다. 마지막으로 기념관까지 둘러본다면
손병희 선생님에 대한 더 많은 자료와 이야기를 알아보고 기억할 수 있는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의 평화기행 마지막 장소로 빠르게 이동해 볼까요?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이 유명한 문구를 알고 계시나요?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한 번쯤은 꼭 들어봤을 법한 말인데요. 이 명언의 주인공이 이곳에 있습니다. 바로 단재 신채호 선생님이신데요. 단재 기념관을 둘러보며 어떤 분이신지 살펴볼까요? 진천에 있는 이상서 선생과 또 인연이 하나 있죠. 그 이상서 선생이 이제 연해주에서 독립운동하실 때 권업신문, 권업회를 만들어가지고 권업신문을 창설했는데 그 신문의 주필로 이선상 선생이 신채호 선생을 또 영입을 했고, 그리고 같은 성균관 또 출신이고, 그러니까 신채호 선생님도 성균관을 다녔고, 하여튼 그런 인연들이 이어져 왔던 것 같아요. 예전에 보면 우리가 모르고 있었는데 서로 친했던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독립운동가들 중에. 이 신채호 선생에 대해서는 뭐 한국에서만이 아니라 중국에서도 상당히 무겁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요. 실제로 제가 여순에 그 여순 감옥을 간 적이 있는데, 거기 이제 안중근 의사가 이제 갇혀있던 방도 잘 마련해 놨지만, 이 단재 신채호 선생이 수감돼 있던 방도 일부러 이렇게 동판을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안내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 단재 기념관 바로 옆에는 청주시에서 짓고 있는 교육관이 몇 달 내로 완공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앞으로 선생님들이 학생들과 이곳을 찾았을 때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기 신채호 선생님의 동상이 보이는 것 같은데요? 근데 옆에 서 계신 분은 누구시죠? 굉장히 비장한 자세로 서 계시는데요? 얼른 가서 알아봐야겠어요. 아, 신채호 선생님의 부인이신 박자혜 선생님이시군요. 간호사들의 독립운동단체인 간우회를 창설하셨던 박자혜 선생님은 신채호 선생님과 함께 독립운동에 힘쓰셨던 분이시죠. 신채호 선생님의 묘소에 박자혜 선생님의 사진을 묻어 두 분을 같이 기릴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뒀습니다. 생전에 부부가 함께 나라의 독립을 위해 애쓰신 만큼 이제는 편히 쉬셨으면 좋겠습니다. 간호사 활동하시다가 이렇게 일본에 더 이상 이제 도움이 되는 활동을 할 수 없다. 일본인들 막 치료하고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수배도 당하고 3.1운동에 참여하셔서, 그래서 이제 연경으로 가셔서 신채호 선생님 만나서 이제 결혼하게 돼서 돌아가실 때까지 이제 뒷바라지하고 옥바라지하고 한국에서 산파를 하셨죠. 산부인과 전공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살다가 돌아가셨는데요. 저분의 삶을 또 많이 좀 기리고 기억하는 게, 우리가 독립운동을 공정하게 남과 여 함께 해왔던 투쟁으로 기억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작년 가을에 갔더니 이렇게 멋진 동상이 당당하게 서 있어서 정말 기분이 좋더라고요. 네. 제가 갔을 땐 진짜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때는 오직 신채호 선생님만 맞아요. 기억하는 또 예. 점점 나아지고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네. 여러분은 여성 독립운동가 하면 누가 떠오르시나요? 대부분 유관순 열사 이후로 많이 나오는 이름이 없을 거라 예상이 되는데요. 이렇게 여성 독립운동가들은 비교적 알려져 있지 않아 아쉬울 따름입니다. 이번 기회에 여러분도 여성 독립운동가들에 대해, 또 박자혜 선생님에 대해서도 꼭 한번 상기하는 경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라의 독립을 위해 힘써주신 이 많은 분이 과연 독립된 우리나라가 분단될 거라는 걸 상상이나 했을까요? 독립이라는 큰 선물을 받았음에도 분단이라는 숙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그분들을 제대로 기억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마음이 씁쓸해지는 기행이었습니다. 얼른 평화의 그날이 오길 바라면서 나라의 독립을 위해 힘써주신 모든 분을 기억하고 또 공부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한민국 평화기행, 오늘은 이렇게 마쳐보도록 할 텐데요. 다음에도 같이 떠나봐요. 안녕!